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성이에요. 돈이 있으면 강하고 없으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돈은 배를 채울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없으면 허전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돈 안에서 갇힌 채 멈춰버리고 이상한 행동까지 하게 돼요. 돈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건 분명해요. 대부분은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에는 돈이 필요 없죠. 하지만 제 남편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돈만 쫓아다닌 것 같아요. 결국 쓸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어떻게 그 남편을 꾸짖었는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착하고 많이 생각해주고 저를 위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오랫동안 사귀었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믿음으로 충분했어요. 결혼할 때 그 사람은 직업이 없었어요. 계속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꿈은 공무원이었지만 결혼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했죠.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어요. 직장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살 거냐고요. 결혼은 현실이라며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남편의 미래 가능성을 믿었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제 마음은 엄마 기 회사 법대에 나갔고 계속 법정 시험을 치르고 있었어요. 준비하다가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두려워지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내년에 시험을 다시 보고 붙을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결혼을 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아빠야, 벌써 35살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30쯤이 되겠지만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돈을 벌고 그 사람은 살림을 꾸리면서 함께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혼할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망설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를 해결해야 할까요? 늘마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잘 대해주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결정해야겠습니다. 자신을 잘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그 사람과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셨지만 설득하여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부만 하다가 돈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학 시절부터 만나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와 살아갔습니다. 결혼은 함께 가야 할 길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이모의 집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도와달라고 할 형편이 되질 않아 오롯이 제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었기에 제가 집부터 혼수까지 모두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부담되는 돈이긴 했어요. 남편도 저 혼자 모든 부분을 감당하게 하는 게 미안해서 잠깐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 본다고 했지만 그 시간에 공부를 더해서 그해 합격하는 게 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푼돈 벌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했죠.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정말 미안해. 이 힘든 결혼을 너에게 다 맡기게 해서 그것도 정말 미안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 당신이 이 마음 변치 않고 영원히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면 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럼 물론이지. 난 절대 안 변할 자신 있어. 그리고 내년에 시험 꼭 합격할게. 영혼을 맹세하며 저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사람과 잘 살아갈 자신이 넘쳤어요. 제 결혼을 말리는 사람들한테 두고 보라며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준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다녔어요. 정말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바뀌는 거 없이 저는 직장에 다녔고 남편은 공부를 했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집안일도 도맡아서 해서 제가 집에 와서 할 건 딱히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오면 밥까지 척 차려줬거든요. 출근하기. 어렵겠지요. 집과 회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출근하는 것은 어떤가요? 아, 지하철에 사람도 많아서 20분 더 걸려 일찍 나가야 하는 게 어려워요. 1시간 동안 서서 가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출근길이 힘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내 집과 회사를 가깝게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봐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 결혼한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알겠어요. 남편은 제 돈을 벌어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그것을 공포로 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못하는 것은 내가 더 희생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는 서로 돕고 더 힘내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어요. 남편은 제가 한 고통에 보답하기 위해 고생하는 것에 유감을 표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옆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눈치챘죠. 하지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제다 미래가 희망차기 모든 방면으로 과실명백하실 텐데 왜 일시 여유 경험 추가해야 할 텐데째 부모 추. 고도 들어 개인 서비스 노개꿀 늦었댐은 갑갑할 때 너무하여요. 후반 특히 남자의 서히 보복하기 지극히 정확시. 넘고 유념이요 바로 그런 등격 힘든하는 산품 발생 믿어요리요. 이해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매번 어려운 필기 시험은 통과하고 면접에서 떨어지네요. 정말 괴로워요. 합격이 바로 눈앞이었는데 탈락했다니 이번에는 정말 합격할 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상처씨 커졌어요.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그냥 공부를 때려치고 싶을 정도예요. 제 나이도 36살인데 직장 경험도 없고 나이만 더 먹을 뿐이에요. 이대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운이 안 좋았거나 능력을 향상시켜야겠죠.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게 없을까요? 너무 막무가내 마음의 공부를 때려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상심이 크게 공부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공부를 더하여 큰 사람이 되길 원했지만 동시에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주는 역할도 하고 싶었어요. 아이도 가지고 싶고 풍족한 삶도 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막연한 마음과 저런 마음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는 게 싫어서 결국 직장을 찾아가려고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상심이 크다며 공부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저 상담만 해줄 뿐이었어요. 남편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에서 남편의 시험 결과를 물었고 떨어졌다고 하니 큰일이 났어요. 아마 진지한 생각을 해야겠죠.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각자 사정에 맞게 살아야 해요. 결혼까지 했으니 더 공부해야 할 필요도 없겠죠. 이제야라도 공부를 내려놓고 직장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아이가 있으니까요.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옷을 갈아입어도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도 모두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사무직 면접이건 공무원 면접이건 경찰 시험이건 모두 면접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아깝다. 왜 멈출 수 없는 거야? 왜 지금까지 결과가 이런 모양일까? 혹시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돈을 벌지 않으면 문제가 돼. 너도 괜히 바람을 피우지 마. 이제 공부를 내던지고 일해야 한다고 하니까 알겠어. 엄마가 화를 많이 내셔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퍼부으셨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엄마는 너무 화가 났는지 귀엽고 한 말을 하셨대. 엄마도 남편이 어릴 적에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상심이 클까봐 달래주고 다독여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화를 내며 키워주면서 고생하는 게 많이 보이셨겠지. 엄마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듣는 분들도 지금 상황이 답답할 거야. 엄마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왜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냐고. 차라리 1차에서 탈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를 더 해라고 했겠지? 면접에서 탈락하는 걸 보니 분명 공부는 머리가 있는데 말실수나 센스가 부족했던 걸까? 그러나 본인이 잘 알 텐데 계속해서 아쉬워하면서 나란히 면접을 떨어지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결혼 후 한 몸이 된 지금 내 남편으로 생각하며 견뎌내야 하겠다. 엄마의 전화로 인해 남편은 그날부로 공부를 그만둔다고 했다. 나는 이제 공부를 그만두기로 선언했습니다. 자꾸 떨어지고 나이만 늙어가는데 장모님 말씀처럼 나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취직을 할래요? 좀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요. 돈을 벌면서 뒤미를 즐기며 살면 행복할 거예요. 꿈은 꿈일 뿐이고 남편처럼 열정적이긴 않지만 취직에 전념할 계획이에요. 남편은 공부를 포기하고 취직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해. 나이가 들어선 알바 경력뿐이라면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정고 열정적인 사람을 쓰겠지? 남편은 법문화법적인 분야에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자리도 없고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이제 취직 준비만 또 몇 개월 걸릴 것 같아.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전공을 살리는 대신 당신이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래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떠오를 거예요. 계속적으로 전공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일에 도전해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신중하게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제안에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 다녀왔고 잠시 후에 남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뜻하지 않게 만세를 외쳤어요. 나 이제 돈 많이 벌 거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할게. 말만 들어도 부자가 된 것 같아. 정말 축하해. 언제 출근해? 출근하기 전에 옷을 사야지. 그래야겠다. 나 정장 한 벌밖에 없어서 필요하다.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당신 옷도 사줄게. 남편은 전공과는 매우 다른 영업직을 맡게 되었어요.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걱정도 많았고 사실 후회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일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첫 한 달은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서 그냥 기본급만 받았어요. 돈을 벌지 못해서 남편의 월급을 받는 날은 그냥 외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부인의 밥을 새로 사준다는 게 참 즐거웠어요. 수습을 끝내고 나서 남편이 급격히 바빠지 시작했어요. 야근은 당연하고 매일 밤 12시까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여행하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함께 성공을 나요. 급여도 그에 비례해서 눈에 띄게 상승했고 많이 벌어서 제 월급이 소소해질 정도였어요. 그동안 늦게 귀가하고 힘들게 일한 보람이 있었어요. 늦게 와서 불만이었지만 월급이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니 정말 다행이지만 너무 기특했어요. 한순간에 월급이 역전당하자 이 많은 돈을 관리하기가 벅찼어요. 그때 남편이 자산관리사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고 다시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소비를 좀 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이제 돈을 벌니까 세금을 내야 할 거야. 너는 연말정산을 하고 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니까 이제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각각 카드를 나눠서 써야 할 것 같아. 아,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진짜로 세금 폭탄 많은데 그럼 당신 지금 신용카드부터 만들어. 그럼 각자 생활비 비용은 각자가 계산하고 공동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는 한 통장에 돈을 넣어서 공금으로 쓰자는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가 통장이랑 체크카드 만들게. 내가 이제는 살림을 하니까 장도 내가 보게 되잖아. 그래. 필요하면 갖다 쓰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남편과 돈을 따로 관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생활비는 생활비 통장에 일정 부분 넣어서 공금으로 썼고요.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 꽤 신세대 부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상당한 돈을 벌게 되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역시 배우는 돈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엄마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비싼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명품 스카프와 화장품까지 샀어요. 아빠에게는 비싼 영양제를 준비했어요. 장모님은 이동안 애를 많이 탔지만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어 이분보다 몇 배는 더 벌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를 돌봐주세요. 더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는 가방을 사드릴게요. 건강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내게 고맙고 싶으셔서였을 테니까요. 아닙니다. 장모님이 모두를 위해 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더 잘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더 잘해야겠다고 느꼈어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장모님, 장인어른을 효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말이나 재지나 감사합니다. 말만 해도 든든하네요. 이 스카프를 착용해보고 화장품도 정말 비싸 보이네요. 고마워. 잘 사용할게요. 사위가 돈을 잘 버니 좋다고 해요. 배는 돈을 많이 벌어 우리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아이를 낳고 맞아야겠어? 얼른 아이를 낳고 살았으면 내가 소원이 없을 테니. 아버님,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곧 기약하는 손자를 안겨드리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의 진로 변경이 온 가족을 이렇게 웃게 해준다니.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호텔에서 비싼 밥도 계산했고 엄마와 아빠를 집 앞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정말로 완벽한 하루였죠. 정말로 고맙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웃음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이제는 내가 아닌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해주세요. 그래요. 다 해드릴 테니까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거, 살고 싶은 것들 다 적어 놓으세요. 다 해드릴 거예요. 아, 부모님이나 형제가 있으면 이럴 때 써야지. 그렇죠. 돈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좀 무리했으면 생활비를 가져가세요. 아니면 내가 약간 줄어드리도록 해요. 걱정 마세요. 이제 당신의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든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도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밥하며 집을 꾸몄어요. 남편은 늦게 취직을 해서 그런지 의욕이 정말 많았어요. 계속해서 실적을 올리며 기록을 쌓아가고 있었죠. 게임처럼 즐기며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늦은 시작인데도 적성에 맞고 잘 되어서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남편의 연봉도 높아지고 회사에서 실적 1위로 올라서 직원들이 인정을 준다면 남편은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저와 우리 어머니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돈 문제로 갑질을 하더군요. 이 집에서 밥 먹을 거라고 했는데 왜 차려놓은 게 없어? 당신 밥 안 했어? 아이 곧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피곤해. 그냥 시키자. 나도 오늘 밥하기 힘들다. 간단히 시키자. 나가서 먹기도 귀찮고. 내가 뭘 시켜 먹을지 상관없어. 밥은 당신이 해야 해. 당신이 안 해주면 당신이 배달시켜야지. 왜 내가 해야 돼? 내 도움을 안 받는데 집안 여사를 다 맡아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돈 못 벌어서 그러는 것 같다. 집에 들어올 때
집안일 다 하고 밥 다 해놓고 기다렸었다면서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이해하냐? 내 돈 못 버니까 너를 떠받들어줘야 한다는 소린가? 이런 말도 안 돼. 이렇게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너도 내만큼 벌어와. 이렇게 말한 후 집 결국 매각했다고 하더군요. 월세로 살다가 집을 매입해서 나의 것이 되었고 차도 교체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내가 사주고 있는데 집안일도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왜 집안일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양심이 없는 건 아니냐? 오히려 당신이 치사한 것 아닌가? 돈을 잘 버는데 왜 그렇게 행세를 하냐? 부부관계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돈을 못 버면 집안일을 하라고 할 만큼 평생 그런 적이 없었어. 당신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내가 시킨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날 가르치지 말아줘. 그리고 앞으로 당신 밥은 스스로 해먹어. 이해해서. 저는 돈을 덜 벌 때문에 집안일을 저 혼자 하기로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자신을 돌봐주길 원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말했어. 그 이후로 화를 내서 마주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맛있는 식사를 해줄 테니 같이 오려고 했을 때 주말에 가족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이를 파악 못하고 결혼 초반에 자기에게 잔소리를 한 우리 엄마에게까지 태엽을 뒀어요. 우리 남편이 많이 죽일게 장서방 먹으라고 갈비를 장서방을 사서 신선한 재료로 다 만들어서 충성을 권할 때 엄마가 맛있다. 여전히 그랬지?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최고예요. 네, 저도 말이죠. 한국 음식으로 유명한 갈비 하나에 자신이 있어서 내일이나 빨리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좀 이상해 보여요. 어쩌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때 갑자기 폭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이렇게 갈비를 잘 만드시면서 왜 한 번도 안 주셨을까요? 지금은 왜 주시는 거죠? 제가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주실 만큼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당황스러운 사위의 말에 아이, 그동안 내 사위가 아니라 안 해줬지. 이제는 내 사위고 돈을 벌면서 고생한 사위니까 맛있게 먹고 힘내라고 하신 거네. 그때는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네요. 그렇게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동생 딸은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날까요? 그때 더 반대했다면? 확실히 내가 힘들게 돈 벌면서 살기 나름인데 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너무 화가 나게 됐어. 이런 대접밖의 이유가 무지 많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짜증나게 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그날 남편에게 치긴 게 이렇게 억울하게 느껴지네요. 저희 부모님에게 예의 없이 구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갈겨보니 조용해졌다 싶었는데 밥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더군요. 엄마 아빠 얼굴을 보니 낯을 알아볼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변한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침묵으로 나를 대해주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제가 진짜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봤지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술을 몇 잔밖에 마시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서 빨리 취해버렸습니다. 집에 혼자 가기 힘들다고 생각해주던 동료가 남편을 부르자 남편은 열받아 뭐라고 소리쳤지만 집으로 데려다 주어 걱정 없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깨어보니 가방이 없었습니다. 어제 회식 장소에 두고 온 듯 했는데 전화하면 가방이 없다고 대답이었어요. 그 속에는 화장품, 지갑 등 많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요. 출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교통비조차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